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우리가 노력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삶의 아마 궁극적인 모습도 다 그거일 겁니다. 아이고 하만은 또 뭐 그것도 모자라서 서로 누구 입이 더 크나 내기합니다. 이런데 저렇게 하다가 한쪽이 영 안 되면 물어뜯을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입 크기 이렇게 대보고 한쪽이 상대적으로 되게 크다 그러면 작은 놈이 도망가요. 왜? 입이 작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? 그 뒤에 따라오는 몸집도 작다는 뜻입니다. 몸집은 작은데 입만 크면 유리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대개 그러긴 힘듭니다. 비례해서 발육을 하니까. 그래서 도망갑니다. 정말 동물들은 참 별짓을 다 하고 사는구나. 어느 영화에 보니까 우리도 그러고 살더라고요. 성질 죽이기라는 영화에 보니까 저 두 양반이 그냥 꼭 하마처럼 저렇게 으르렁거리고 삽니다. 다윈 선생님이 왜 자연계의 수컷들은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살까? 수컷들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설명을 하셨습니다. 이게 1871년에 다 설명해 놓으신 겁니다. 그걸 지금 우리가 꺼내봐도 자연계에 벌어지는 암수간에 남녀간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요 이론으로 기가 막히게 가지런히 설명이 됩니다. 남성들은 가끔 이런 환상, 이런 망상을 합니다. 이걸 해럼이라고 그러죠, 영어로는요. 여성을 여러 거느리고 사는 그런 꿈을 가끔 남성이라면 대충 누구나 한 번씩 꾸어봅니다. 정말 기가 막힌 권력을 쥐어가지고 그냥 집에 아름다운 여성 한 수십 명을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. 참 그런데 현실은 별로 그렇지가 못하죠. 저건 예전에 정말 무슨 페르시아의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했던 일이고요. 실제로는 우리는 대체로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고 삽니다. 일부일처제가 어떻게 해서 인간이라는 동물의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었을까? 인간은 본질적으로는 본능에 따른다 그러면 사실은 일부 다처제를 해야 하는 동물입니다. 인간의 남성들은 가능하면 많은 그 여성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적인 면이 있습니다. 그래야만 더 많은 내 유전자를 후세에 남길 수 있기 때문에.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면 일부 일처제를 거의 모든 인간은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고 살잖아요. 어느 영화에 보니까 아놀드 슈워르츠네거가 자기가 좀 배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를 뵌 사건이 있지만 저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우리 남성들은 저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. 저게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남녀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. 저런 면에서 보면 여성 굉장히 유리한 거겠죠. 내가 내 유전자를 후세에 남길 수 있으니까 남자 눈치 안 봐도 된다. 그런데 그걸 살짝 뒤집어서 보면요. 포유류 암컷의 최초의 조상 할머니께서 묘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. 그냥 알을 낳지 않고 그 알을 몸 바깥으로 안 내고 몸에다 품기로 하신 거죠. 그래서 새끼를 베가지고 새끼를 키워서 내놓는 거예요. 이유는 뭐냐? 알을 그냥 몸 밖에다가 저렇게 놔놓으면 뭐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알 깨질 수도 있고 뱀이 와서 집어먹을 수도 있고 불안한 겁니다. 상당수의 알이 없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새들은 알을 낳아놓고 암수가 교대로 그 알을 품고 있는 겁니다. 얘가 상할까 봐. 그리고 품어줘야 따뜻해서 얘가 부화가 되니까. 그런데 그렇게 해도 상당수의 알이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포유류 최초의 조상 할머니는 내놓지 않고 내 몸속에 그냥 품기로 한 겁니다. 근데 몸에다 품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? 수컷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. 새 수컷들은 함께 공동으로 자식을 키워야 하는데 포유류 수컷은 암컷이 혼자 배 안에다가 넣어놨으니까 나 이제 뭐하지?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포유류 수컷들은 그 시간에 물론 암컷에게 먹을 걸 물어다 줘야 되긴 하지만 먹을 거 물으러 갔다가 또 다른 암컷 만나면 그 암컷을 또 임신시키는 일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여기서 묘한 또 남녀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. 자,
이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보면 인간의 남성들은 사실은 일부 달처제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저런 여러 가지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망아지는 그냥 태어나면 뭐 한 시간도 안 돼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초원을 달리잖아요.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기력한 아이를 낳는 걸로 진화했습니까? 1년이 지나야 겨우 그래도 빠른 애들이 서서 한 발짝 떼잖아요. 늦는 애들은 뭐 13개월, 14개월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. 저런 아이를 낳아놓고 수컷은, 아빠는 난 몰라.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렇게 하면 내 자식이 제대로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무기력한 아이를 낳는 쪽으로 진화하면서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끼어들어 있어요. 포유류이기 때문에,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포유동물의 99%가 다 일부 다처제 동물이거든요. 수컷들은 되도록 많은 암컷을 상대하려고 확 돌아다닙니다. 암컷 찾으러.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. 포유동물의 일종이니까.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 독특한 진화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사이에서 많은 남성들이 처신을 잘못하면 이제 바람도 피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가 저 신세도 망치고 가족도 깨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. 잘 정리하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.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지혜가 사실은 이런 지혜가 다윈으로부터 온 겁니다. 다윈 선생님은 일찌감치 암수 간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 150년 전에 간파하셨습니다. 전혀 저런 걸 모르고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그래도 내가 아내인데 우리 참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이지만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어거지로 서로 합의를 보는 것보다는 남녀 간에 암수 간에 이런 갈등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고 그 갈등의 요소를 어떻게 해소할까 그래서 공감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알고 찾아가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. 둘 간의 관계에 다윈의 이론처럼 명확하게 알 거는 확실히 알게끔 해준 이론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다윈의 암컷 선택 이론, 수컷 경쟁 이론 확실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뭐 연애하실 때도 또는 가정을 이뤄서 사실 때도 현명한 그런 공감의 상황을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. 예,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